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진료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 정말 기억에 남았던 분들의 성공담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굳이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성공했을 뿐이라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이분은 전북에서 오셨고요.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 기억이라 다소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 기억이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난임병원의 지향점은 바로 임신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병원 시스템이 좋아도 임신이 안 되면 생존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의사는 임신율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 흐르다 보면 통계를 내지 않아도 이번 달은 발 뻗고 자겠다, 이번 달은 왜 이러지?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얼굴에 걱정이 서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 말고도 난자체치나 기타 수술을 한 후 합병증이 발생해서 드물지만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기라도 하면 그날은 참으로 매우 괴로운 하루가 되어버립니다. 의료라는 것이 칼이나 바늘로 인체에 뭔가를 가하는 침습적인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 그를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유증 없이 잘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베이스 병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학병원에 보내는 거지, 무슨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만 꼭 대학에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매우 우울해지곤 합니다. 그 밖에도 개인병원의 원장은 환자 컴플레인, 직원관리, 병원의 크고 작은 행정 업무, 병원 실사 등등 신경 써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프로라고 해도 어느 날은 얼굴에 그늘이 지는 날도 있습니다. 군산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었는지는 자세히 생각나지 않는데 아마도 환자 컴플레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친절에 대한 항의 글을 올려서 그 때문에 이제 영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쁠 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조금 한가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상황이 되면 임신 성공해서 졸업하는 부부들에게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내원 환자분에게 아마도 이런 글이 올라와서 괴로워요 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고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내원에서 원장님 만나고 대화도 하면서 용기를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병원도 의사도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동생이 이왕 운전해서 타 도시로 갈 거면 군산이니까 서울 쪽으로 가지 그러냐 해서, 아니다, 난 한 번 진료받고 나서부터 여기서 끝을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쪽 이야기만 가지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강하게 제 뇌를 타격하는 느낌이랄까요? 항의 글에 올라온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살을 베어내는 듯 했는데, 그 말씀에 엄청나게 단단한 방패 하나가 생겨 그 칼을 튕겨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고속도로도 못 가는 운전 실력인데 정말 직진밖에 못하는 정도로 군산서 여기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른 수많은 분들이 원장님을 응원하고 믿고 내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지 모르는 짧은 시간과 대화가 끝나고 그분은 다시 직진밖에 못하는 운전 실력으로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역시 공무원, 선생님, 자영업, 공기업, 간호사 등 결국 다른 곳에서 또 민원인, 학생, 학부모, 환자, 손님과 만나야 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저와 결국 비슷하시니, 만나게 되는 그분들이 모두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의 방식을 지지하고 어떤 비난과 항의도 없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과 맞는 사람도 있고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고 버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그들의 컴플레인을 듣고 피드백은 하되 그들의 말로 의기소침하거나 상처를 깊게 받고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듯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가나 명상, 긍정적인 생각, 훈련 등은 뇌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이런 뇌 건강 훈련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이 되는 대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하게 시술을 하는 우리 난임 부부 역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히 실천하려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원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즉 비타민 잘 먹고 건강하게 삶을 잘 살고 술 한 잔 정도 가끔은 가벼운 일탈도 하고 하면서 산책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정도 전염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를 상대방에게 날이면 날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그 상대방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자매 현상이라고 해서 자매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매 중 하나가 조현병에 걸리면 나머지 자매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렇듯 감정과 생각의 부정적인 전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멘탈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다시 얼굴에 화색이 돌고 행복한 마음이 생겨나더군요. 그리고 다시 그전처럼 씩씩하고 활발하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운전은 직진만 가능하시다던 그 환자분은 한 달 후 시험관하기 시술로 임신되셔서 행복한 피날레로 이번 이야기는 마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남들의 음습한 감정의 전염을 차단하고 우리 병원의 이름처럼 미래와 희망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워나가실 기원합니다. 모두 성공하시길 빌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